부자탐사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과 전설이 만났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전설의 책 아파트값 오차 파동이 24년 만에 개정 증보판으로 우리 곁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감수를 맡으신 부룡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룡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에 빠져서 30년 가까이 부동산에만 관심을 두고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는 부동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파트값 오차파동의 미력 하나마 감수를 맡은 부동산 관심이 부룡이라고 합니다. 네. 읽어보니까 뭐 미력하진 않던데 네,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부룡님도 부동산계의 살아있는 전설. 아니죠. 리빙 레전드.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야말로 이제 전설 중에 전설. 네. 자, 먼저 일단 이 책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아파트값 오차파동이라는 책이 전설의 부동산 책이라고 불리는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불리는 건가요?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된 시점이 제 기억으로 2001년 아마 8월 아니면 9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딱 초판본은 아니고요. 15일 지난 두 번째 판본을 샀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이제 완전히 햇병아리 시절에 이제 그 책을 샀었었는데 그 책이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팔리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한 2005년 6년 됐던 것 같은데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책을 딱 열었던 순간에 전기가 오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책 뭐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 거의 미쳤었는데 그러면서 그 책을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책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책이 뭔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책이 전설처럼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게 절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이런 책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임드가 됐던 이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절판해야 될까 봐요. 지금 저 뒤에 출판사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데 이 책을 원래 지으신 분은 최명철이라는 분이시죠. 최명철 작가님이시죠. 네, 이 책을 이제 낼 때 이제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재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원 저자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판이 될 수가 있었나요?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출판사에서 굉장히 작가님을 되게 많이 찾았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작가님을 찾아서 그 책을 출간을 하고 싶은데 작가님을 못 찾으니까 되게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저작권협회인가요? 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셨고 이 책을 뭐 복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획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같이 하자. 처음에는 제가 워낙 이 책을 신봉하다시피 좋아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했다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전화 왔을 때는 그냥 바로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2001년 초반부로 끝나는데요. 그 이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명목상으로는 감수자로 참여하셨지만 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뒤쪽에 이 책 출간 이후에 뒷부분에 업데이트 24년간의 그런 간극을 메우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시면서 거의 공저에 가까운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서 소감을 듣고 싶어요. 어땠는지. 이 전설적인 이 책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렇다고 해서 최명철 작가님이 쓰신 정도를 넘어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2001년까지만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도 좀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차고 저도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약간 제 마음속에 있었던 본능을 자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원래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5개의 파동으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1차 파동부터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 2차 파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메인 상품인 아파트가 처음 등장을 했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라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부이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정부라는 그 시기의 현상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그때 시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오일 쇼크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환경과 같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파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시켜드리기 전에 1차하고 2차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아파트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이동을 했다. 근데 그 시기에 마침 유류파동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원래 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 부동산이 또 과열되니까 누르는 상황. 그래서 1차 파동하고 2차 파동은요. 당시 오일쇼크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 책에서는 환물 심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 2차 파동 같은 경우는 이 환물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정부랑 우리랑 막 서로 머리 싸움하는 그런 식의 시장의 흐름은 아니었어요. 자, 그럼 3차는 어땠나요?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부분을 3차 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바로 직전에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암살도 있었고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부동산 시장도 되게 별로였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삼조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공급은 부족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또 그 사이에 장영자 그 어음 사건 이후에 경기부양책과 삼조호황이 맞물리면서 부족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장. 이게 사실상 3차 파동이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정부가 또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간 게 이제 4차 파동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 시절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보면은 삼조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공급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전세 시장의 폭등이었어요. 전세 가격.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88년, 89년도 즈음에 성남에 있는 모 일가족이 전세 급등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결국 덩달아서 매매 가격이 밀려 올라가고 결과론적으로는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울 밖에다가 좀 도시를 짓자 해서 분당, 일산 이런 것들이 생긴 게 4차 파동.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게 4차 파동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가 강력하게 부양도 했고 또 강력하게 규제도 했고 그런 시기가 같이 맞물렸던 시기가 4차 파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차 파동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우리 최명자 작가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당시에 보기에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었으니까 이제 올라가겠네 라고 하면서 맞춰요. 2001년 그 나왔던 그 책이.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그 당시에 보면서 이게 뭐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쩌라는 거야? 올라간다고? 이랬는데 몇 년 후에 제가 땅을 치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5차 파동. 5차 파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최명춘 작가님이 딱 중간에 끄는 건데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부동산계에서 우스갯소리로 가장 부동산 정책에 고민 안 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그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일기 신고시.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침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부분에 부동산을 살리려고 해서 부동산이 살아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IMF가 오면서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풀었던 그러면서 그때 집을 안 사고 힘든 시기니까 다 전세로 들어가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명철 작가님이 이제 이 글을 쓰셔서 탈고를 하셨던 시점이 아마 그렇다면 2000년 아니면 2001년이었을 텐데 이때쯤이면 그래서 분양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줄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뭐 다시 상승의 기운이 올 것이다 라고 딱 종료됐는데 그거를 제가 2005년인가 6년인가 보고 전기가 오더라고요. 이분 뭐야? 이렇게 하는 느낌 있죠. 제가 지금 말했던 내용이 이 타임 스케줄이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책에 대한 맹신자가 배워가는 과정을 제 스스로가 느꼈었죠.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간에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구룡님께서 이 책의 이제 끝부분에 네. 6차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6차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6차 파동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네네. 최명철 작가님이 그 책 마지막에 주택시장의 징크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요.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가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미분양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네 번째 단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네네네. 난 다음에 분양가는 올라간다. 다섯 번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강남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강북이 그 다음에 오르고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방광역시부터 지방중소도시까지 번져나간다. 이게 일종의 주택시장의 징크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처음에 네. 봤을 때는 뭐라는 거야가 첫 느낌이었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당시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최종 종착물을 정리해 놓은 거구나. 네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6차 파동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책의 명성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6차 파동을 정리를 한 게 2009년부터인데 우리 잘 아시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딱 터졌을 때 네. 보통 그때 부동산이 완전히 폭락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시기거든요. 크게 그냥 언급만 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위험하나 이러다 네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네.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게 6차 파동의 또 첫 번째였어요. 일단 뭐든지 파동의 시작은 전세가 상승. 네. 네. 그래서 최명철 작가님의 첫 번째 책에 있는 그 내용의 맨 첫머리가 전세 가격의 불안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1차 파동부터 5차 파동까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제가 정리를 했던 6차 파동이라고 했던 이 내용 역시 처음 스타트는 전세 불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6차 파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그 예전 상황과 지금의 대통령도 다르고 정책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돈 벌고 싶은 욕심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은 게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소형 아파트라도 사야지라고 하니까 소형 아파트가 조금 강세가 나타나고요.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해줄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규제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는 과정이 네네네. 나오고 완화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매매 시장 정상화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 되면서 네. 2010년, 11년에 미분양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2012년, 13년도에는 전세가율이 그때는 뭐 70, 80, 90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2015, 16년까지 연결되거든요.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면서 흔히 말하는 상승장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이왕이면 새 집 사고 싶어 하니까 분양시장이 먼저 달아오르고 네. 이왕이면 입지 좋은 곳이니까 서울 강남이거나 서울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강북에서 출발하고 수도권으로 출발하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던 거는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최명철 작가님은 여기서 지방까지 가는 걸 대파동이라고 하고요. 네. 강북 그 신도시까지 넘어가는 게 수도권까지 넘어가는 거를 소파동이라고 정리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파동은 대파동이에요. 네. 왜냐하면 확실히 이번 시장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달 속도가 되게 빠른 시장에 접어들어서 네. 정부가 2019년 11월에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가지고 어디 사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부산을 조정지역으로 해제를 해버립니다. 2019년 11월 달에. 네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해운대가 7억인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7억이에요. 괜찮은 아파트가. 그럼 어디 갈래? 라고 하니까 다 해운대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울 사람들의 부산 상륙 작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또 그 부산 가니까 또 이제 옆에 있는 창원, 양산, 김해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흔히 말하는 대파동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정부 규제로 이번에 굉장히 강력했던 금리 인상 네.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분위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6차 파동이 그렇게 종료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책은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7차 파동도 오냐? 뭐 이런 거가 결국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7차 파동이 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7차 파동이 온다에 한 표를 던져요. 왜 그러냐면 7차 파동이 오겠어?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각 파동마다 대통령은 달랐어요. 박정희 대통령만 제외하고. 근데도 그런 상황이 달랐고 정책이 달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었거든. 돈 벌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차 파동은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상승 그러면 대부분 머릿속에는 1, 2년을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에서 우리 눈으로 깨달을 때까지 상승장이 오는 시간은 2015, 16년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7차 파동은 분명히 온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지만 그것들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차근차근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하다 보면 정말로 상승하는 급등장이 오니까 그것들을 대응하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긴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같은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 호흡을 그냥 한 번 들여 마시는 호흡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여 마실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이번 전세 시장의 불안은 결국 시장 전체의 불안이고 결국 전세 불안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할 테니 무언가 정상화시는 쪽으로 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발생되는 돈 버는 기회, 틈새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움직임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는 항상 전세 가격의 불안이었다는 거는 변함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파동일 경우는 지방까지 올라가면 마무리 돼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파동이 이제 끝나간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면 끝물이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 중소도시로 간다는 건 평상시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에 간다는 얘기는 지금 흔히 말하는 버블이 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 부분을 평상시 이런 시기에는 그래 하고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를 하는데 내가 돈 버는 과정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승 논리를 갖다 붙이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6차 파동 같은 경우를 2021년에 끝났다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20년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도시로 가는 걸 보면서 20년에 20년 즈음에는 이제 빠지는 게 맞겠구나. 더 올라가도 그거는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일단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거나 관광도시에 투자가 몰려들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책을 읽고 막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룡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읽고 사람들이 그동안 막 24년간 궁금했던 거를 부룡님에게 당연히 여쭤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책 관련해서 뭐 독자와의 만남이나 뭐 이벤트 뭐 이런 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두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출판사 분들이 어렵게 책을 만들었으니까 책 출간 기점 북토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해서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또 이제 출판사에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아마 이제 책을 읽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북토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느꼈지만 가독성이 좀 힘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를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지를 사다 놓고 당시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당시 사람들의 행동, 거기서 나타난 특이사항 이렇게 세 단계를 내놓고 그걸 파동별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걸 전지로 하나 딱 만들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굿즈로
만들어두는데 네.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단계별의 인과관계들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하는지를 그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는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강이 있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두꺼운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얼마나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특강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네. 또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고 싶다면 네.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네. 아직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그 내용이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3-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3-4시간으로 모든 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다음 단계로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가 했던 사례들과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떤 투자 기술이 유용한지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는 회복 준비기, 회복기, 상승기, 급등기 이런 게 있는데 그 단계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제 경험상 유리한지를 네. 좀 정리하는 일종의 사이클 투자죠. 네. 그런 사이클과 관련된 정규 강의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북토크 네. 요거 이제 추첨이니까 네. 뭐 해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특강 네. 지금 그 전지로 만들어서 했다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책을 완벽히 이해하고 사이클 투자의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그게 병행이 되면은 완벽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고 좀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너무 양이 많다,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꼭 부룡님의 특강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아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낸 이 한국 주식 5차 파동도 사실은 아파트값 5차 파동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게 컨셉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아파트가 또 좋을 때 한국 증시도 분명 같이 좋을 거고 같이 가는 그렇죠. 자산이니까 이게 잘 팔리면은 내 것도 같이 잘 팔리겠지 하고 제가 이제 썼는데 저는 이 책이 나오길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와서 팔리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 생각했었는데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감격스럽네요. 여러분들도 제 책도 읽어보셨던 분들 당연히 이 책도 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강까지 신청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뭐 전세시장 불안도 시작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7차 파동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값 5차 파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